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 올립니다. 오늘도 민족의 악마 매국노 스티브 유에 대한 영상인데요. 이거는 참 깔끔해요. 정리가 사회자도 그렇고 패널도 그렇고 유승준이가 2019년 대법원 승소를 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올라온 패널들과 얘기인데 아주 깔끔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한번 음성으로나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결, 가수 유승준, 미국 이름은 스티브 유입니다. 스티브 유로 부르는가, 유승준으로 부르는가,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 기사 있습니다. 자, 일단 밑에 여기 작은 제목을 좀 봐주세요. 여기 좀 잡아주십시오. 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다. 어제 대법원의 판결이었어요. 근데 여기 왜라고 돼 있죠. 그럼 왜일까요? 그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입국 금지 결정과 별도로 비자 거부 사유를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니까 자, 요 말로 들으니까 뭐냐면은 비자를 발급해 주라는 게 아니고 절차와 내용이 잘못됐다. 그걸 지적한 거죠. 예. 지가 승소했다고 왜 F4 비자 안 내놓냐고 발악하는 거 보면 참 우습습니다.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입국 금지 결정은 우리 법무부 당국에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자 발급은 또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또 이 공사관 쪽이나 영사 이런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입국 금지 결정과 별도로 비자 거부를 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안 하고 비자 발급을 안 했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이유가요. 여기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역 기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할 땐 국익에 위해가 없으면 38세까지만 재외동포 체류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 유승준 씨는 43입니다. 그래. 근데 이게 이제 2019년 시점이잖아요. 이 영창이 음성이. 지금은 바뀌었답니다. 이제 41살 아니라 뭐 51살이더라도 법무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줬더라고요, 법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해가 될 자는 뭐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든지 F4 비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만 딱 그냥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사안을 알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변호사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변호사님이 답장이 왔어요. 제가 어떻게 던졌냐면, 혹시라도 또 대법원에서 법무장관 유승준 입국금지 풀어 라고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심해도 되시는 게, 대한민국은 저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삼권 분립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똑바른 사람만 앉아 있으면 이 새끼는 영원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비자 10,000개를 가지고도. 이게 팩트더라고요. 예. 자, 지금 시점은 2019년입니다.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 때 최소한의 침해 원칙 근거로 17년 동안 금지한 거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이런 거예요. 과하다. 그런 겁니다. 관련 기사는 더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결정은 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입국 길 일단 열린 걸로 보입니다. 가능성이죠. 근데 유승준 3개의 고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 정서가 남아있다. 이렇게 됩니다. 고개가 3개나 된답니다. 여기 볼까요?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개는, 그렇죠, 대법원에서 2심 재판으로 다시 돌려보냈으니까 다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승소가 남아있고요. 해야 되는 거죠. 최종 승소를 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개는 입국 금지가 취소돼야 됩니다. 일단. 그리고 나서 제일 큰 거죠. 비자가 발급돼야 된다. 그때서야 우리 국내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국민 정서. 우리 국민이, 여론이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저게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내용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근데 이 국민 정서 부분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봤듯이 국민 정서를 전혀 외면한 1심과 2심과는 달리 국민 정서를 전혀 배제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법원에
분노하고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유승준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까지는 대법원 판사들이 생각 안 했는지 참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뭐 아까 똑같습니다. 뭐 병역 기피 논란 17년간 한국에 못 왔다. 그리고 병역 의무를 벗는 38살에 맞춰서 이 비자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자, 유승준 어제 판결이 난 이후에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 이런 입장 나타냈습니다. 뭐 여기 뭐 제가 따로 있는데 제목에 다 있어서 요건 읽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유승준 씨와 관련된 영상들 저희가 묶었습니다.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 또 짜증나는 순간입니다. 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가 이렇게 사죄 말씀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앞에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자, 용기가 없어서 여러분 앞에 쉽게 나오지 못했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온 게 아니고 38살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나온 거죠. 이렇게 늦게나마 여러분들께 이렇게 사죄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시금 한국에 돌아가고 싶고요.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주신 그런 한국에 제 아이들에게 그 땅을 보여줘야 된다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고요.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기 가족들 전체가 입국 금지된 게 아니잖아요. 저만 입국 금지됐지. 그러니까 지 애미 편에 보내면 돼요. 지 헬앱이나 헬미 편에 보내면 된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새빨간 거짓 꼭 지가 같이 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복궁 구경하는데? 본인이 뭐 말을 맞게도 말을 못하죠. 아버님 그리고 와이프 다 같이 소식을 듣고 깜짝 들고 격하게 반응했죠. 네. 자, 그럼 저 이수희 변호사께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조인이시니까요. 아, 조금 전에 한 거는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풀이해 주신 거고요. 저기 사회자께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늘 영상이 조금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부탁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예. 우선 대법원의 판단율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럼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행정소송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행정소송을 했을 때 예, 판단하는 게 절차적으로 적법했느냐는 예, 거하고 두 번째는 내용면으로 그 처분을 한 게 절차와 내용. 입국 금지를 한 것이 비자 거부를 한 것이 적절했느냐를 두 가지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때는 그걸 서면으로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LA 총영사에서 그냥 전화로 통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 있어도 이제 잘못이 있고 약간 한결이 있는 거네요. 그럼. 예. 이제 내용에 있어서는 2002년에 그 법무부 장관이 당시 예. 경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 씨에 대해서 입국 거부를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2002년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다는 근거 그 하나로 예. 그 이유 하나로 2015년에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2002년 법무부 장관이 거부 결정이 있었으니 당신한테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네. 2002년에 법무부 장관의 결정 말고 예. 뭐 재동포법이라든가 출입국 관리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예. 그것도 고려했어야 하는데 예. 그런 고려가 전혀 없었다. 예. 사실 이 부분은 저처럼 나는 이제 그 법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요. 그런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뭘 자체 평가는 뭐하러 하고. LA 총영사보다 법무부 장관이 상위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하위 기관에서 상위 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른 게 뭐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시비를 거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다른 그 아예 이제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예.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5년 이상 지나면 입국이 가능한데 뭐 이런저런 거를 유승준 씨의 경우에는 좀 너무 그 침해가 과도했다. 예. 17년 침해가 과도하긴 뭐가 근데 5년이 그 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5년 뒤에는 한국 입국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100% 허용된다. 이걸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5년 아니라 5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익이나 대한민국의 건전한 풍속을 해칠 자는 여전히 이 5년, 10년이 지나도 입국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5년만 지났으면 입국 이걸로 착각하시면 큰일 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토끼면 5년 지나면 다시 들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동안 막은 것도 예, 막은 그렇다. 거는 너무 과도했다. 뭐 이런 취지. 그래서 전체적인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예. 과잉 처분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대법원에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취지로 2심의 예. 판결이 잘못됐으니 이런 다시- 걸 다시 다시 한번 알아보는 따져봐라라고 거죠. 보법으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원심에서 다시 한번 다룰 텐데 이 문제에 예. 대해서 뭐 대법원 그러니까 결론은 비자를 내주어라. LA 총영사관한테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죠. 예.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거죠. 유승준과 유승준 빠돌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취지대로 아마 원심 그 판결은 날 거고 그러면 다시 이제 대법원 판결을 취지라면은 비자 발급을 해줘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걸 판결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 거부 처분은 위법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비자 발급이 나오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또 비자 발급 신청을 유승준 씨는 해야 되는 거죠. 2020년에. 2015년에 그때 신청했을 때 거부한 건 잘못했으니까 다시 심사하라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럼 신청을 했을 때 이제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이제 또 그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 이제 우리는 이미 취지로 결론을 봐서는 알았죠. 이건 다행이에요. 2019년 그러니까 시점이니까. 대법원 취지대로라면은 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하면 일단 2015년 당시 거는 무효화시키고 다시 판단을 하라는 다시 판단하는 또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자, 관련 기사가 좀 더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자, 그동안 유승준 어떤 일들이 있었나? 여기 뭐 제목이 한국일보는 이렇게 달았네요. 뭐 배신의 아이콘이 된 유승준 이렇게 달았습니다. 어휴, 굉장히 강한 약간 비판을 담은 듯해요. 맞는 배신의 아이콘 맞죠. 인권위에 진정도 하고 대국민 무릎 사죄도 하고 앨범 발매도 하고 끈질기게 입국 시도를 했습니다. 아니 연애 생활 안 한다는 놈이 앨범 판매를 2번인가 3번 했더라고요. 다 무산됐지만 한국 시장에 노렸던 게 참 이중인격자죠. 그때 선언했다가 국적을 포기했죠. 입국 불허 69%. 여전히 여론은 싸늘한 듯합니다. 국내 연애 활동 이거 만만치 않을 것이다. 들어오더라도.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근데 이 국내 연애 활동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것이 객관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이분들이 하나를 빠뜨리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빠돌이 빠순이들을 이용한 콘서트가 있기 때문에 얘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겁니다. F4 비자로 경제활동 가능. 그러니까 신청한 게 F4 비자예요. 그러니까 이 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른바 이제 경제활동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계 복귀는 여론의 벽이 변수다. 뭐 이 기사는 일단 여러 가지 가정을 먼저 하고 나서 한 기사입니다. 유승준 만약에 국내에 들어왔을 경우에 뭐 제지할 명분 없지만 대중들의 반감에 출연 이거 만만치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예, 맞는 말인데 얘가 그거 모르겠습니까? 얘가 노리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팬이 한 10만 명 정도로 보여요. 유튜브 구독자 한 8만 5, 6천 명에 뭐 거기 구독까지 안 누른 사람 한 넉넉하게 15,000명 잡아서 10만 명이라고 치자고요. 10만 명짜리들이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10만 원짜리 티켓 하나만 공연 티켓 끊어주면 얼마 전에도 이 판국에 나우나 콘서트가 다 매진됐다는 식으로 얘들이 10만 원짜리 티켓만 끊어줘도 10만 명이 10만 원짜리 하나씩만 끊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100억이에요. 100억 여러분. 얘가 이 돈을 이 계산 안 했을까요? 지 고모부하고 애비하고.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이나 이런 연예 뭐 기자들이 이게 뻔히 보이는데요. 자, 일단 그 얘기 좀 해보죠. 김구라 교수님부터. 군입대가 38년 불가능해져서. 근데 그때가 지나자 맞아. 비자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 진짜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2001년, 2002년 이때에도 예. 군대에 당당하게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계속해서. 예. 그러다가 이제 가가지고 시민권 받고서 안 갔으니까 예. 국민 정서가 굉장히 악화가 된 건데 예. 딱 법적으로 38살 이상이면 실질적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때 예. 또 비자를 신청을 한 겁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이 무비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비자고 뭐고 이게 쳐죽일 놈이라는 거죠. 유순전 마더리 빠순이들은 왜 이거를 이해를 못할까요? 뭐 아까 사과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과가 늦은 게 아니고 사과를 일찍 했으면 군대 가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여론이. 그러니까 딱 얘는 늦어진 이유가 38살을 기다린 거지 용기가 없어서. 에휴 얘라 이 개새끼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 속을 다 보고 있다 이 씨발놈아. 스티브 유한테 한 말입니다. 예. 그래서 관광 목적이라든가 그냥 이런 거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었어요. 뭐 좀 여행을 오래 한다면 조금 다른 비자를 받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F4 비자를 계속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재외동포법에 관련돼서 예. 거의 여기에 영주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TV까지 나올 정도의 패널이면 뭔가 좀 시청자를 위한 준비를 해갖고 나와야 되는데 뭐 관광비자로는 들어올 수 있다. 못 들어옵니다. 입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뭐 잘못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스티브 유 간악하고 사악한 그 뱀 새끼가 이런 말을 하나 캐치해서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닙니까? 좀 이런 정도 방송에 나올 정도면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나왔어야죠. 예. 경제 활동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를 드는 계속 건가요? 고집하는 것도 예. 사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 거예요. 진짜 고향 가고 싶고 서울 오고 싶고 그랬다 그러면 관광비자 왔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뭐 평범한 사람으로서 고향에 가고 싶어서 그렇다가 그렇죠. 이유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과 예. 국민들이 받아들인 그 조건들이 예. 조금 뭐 모순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너무 계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이 유승준 예. 씨의 어떤 입국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제 그 조건이 있습니다. 국익에 위해되면은 이제 막 예. 허락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다수가 예. 이건 국익에 위해될 수 있다. 왜냐하면 기피한 사람들이 버젓이 경제활동하고 이런 것을 방치하면 그런 어떤 조류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이제 논리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당국은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 잘하시는 분이 조금만 더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팩트를. 아니 의무를 안 한 놈이 돈만 버는 권리를 가지고 한국 시장을 다 휘젓고 다닌다면 의무를 다한 사람만 병신 쪼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정부가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사법부가 무슨 판결을 내리든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국가입니다. 사법부는 법대로 한다고 치고 행정부는 누구 편에 서야 됩니까? 절대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편에 서야죠. 그게 행정부의 가장 지상 최대 과제가 아닐까요? 사법부에서 무슨 판결이 나오든 법무부 장관이 입국 금지만 딱 지키고 있으면 돼요. 만 가지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만 가지 판결이 필요 없고요. 그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 교수님, 여론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인가? 한국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있고요. 17년은 가혹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론이요. 글쎄, 여론이 이제 어떻게 예. 형성이 될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호의적으로 형성될 것 같지 않아 보이긴 어. 합니다. 지금 이제 법률적인 절차의 문제와는 별개 문제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정서라는 게 그게 더 아까 넘기가 기사에는 세계 나오고. 고기에다가 저 국민 정서가 남아있다 그랬어요. 앵커께서도 저기 그 국민 정서가 예. 더 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봐도 그래요. 법률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결정이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고 예. 그다음에 이제 LA 총영사관에서도 이제 비자 발부 쪽으로 갈 수가 예. 있는데 과연 우리 김광현 교수 말씀처럼 과연 국민들이 이거를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일까? 왜냐면 가장 결정적인 게 38세인 것 같아요. 38세 그때 딱 비자 신청한 거. 이거는 제가 봐도 너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그 우연의 일치는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국민들 우연의 일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고 얘는 그걸 기다린 거죠. 이거 삼척동자도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대 갈래야 갈 수도 없는 나이가 딱 되니까 난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가겠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처를 해준다면 이렇게 사악한 새끼가 어딨단 말입니까? 여론에 후의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아서 음. 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음. 입국이 된다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그런 가수 활동, 연예 활동 할 수 있을지는 전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대법원 판결이 났고 다시 또 고법으로 가서 또 판결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방송을 통한, 라디오를 통한, TV를 통한 연예 활동은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또 얘가 예를 들어서 CD를 발매하면, 음반을 발매하면 불매운동이 일어나겠죠.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에 의해서. 그러나 이분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어요. 얘가 노리고 있는 것은 콘서트예요. 콘서트. MC몽이 지금 돈 제일 잘 번다면서요. 예? 콘서트를 이용해서잖아요. TV 안 나가면 어때요? 라디오 안 나가면 콘서트를 통해서 이렇게 버나 저렇게 버나 돈만 수십억 수백억 벌면 되는 거지. 거기에 또 하나 얘가 할 수 있는 거 사무실만 하나 차리면 돼. 연예기획사라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무실에 책상하고 전화하고 인터넷 컴퓨터만 있으면 돼요. 연예기획사 차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연예인 지망생들 불러놓고 뭐 자기하고 친한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김종국 같은 그런 데랑 짝짝꿍해서 야, 얘 좀 한번 무대에 올리자. 이거 연예기획사 이거 땅 짓고 헤엄치는 장사예요. 이거 스타 하나 지원해 놓으면은 저도 조금 아는 분야라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대신에 스타를 못 키워내면 그건 걔 거지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결정에 따라 또 어떤 조치가 있고 뭐 시간은 그래도 상당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끝났는데 오늘 참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이건 2019년 시점이고 2020년에 우리의 호프 LA 총영사에서 또 이제 재량권을 행사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새끼가 또 2차 소송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도 또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이 걸릴 거예요. 1차 소송 때처럼. 자, 이렇게 시간끌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여기서 좋아지는 건 로펌이죠. 유승준을 변호하고 있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냥 변호사비 그냥 매달 뭐 월로 받는지 연봉으로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느 변호사 그랬잖아요. 지금 로펌만 신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자,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이런 거 저런 게 다 그냥 우리가 듣기 싫고 보기 싫으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도대체 유승준 원천방지법 국회 뭐 하느라고 통과 안 시키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좀 아시는 분은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정말 재미급해서 한국 소식을 정확히는 모르고 정말 답답해요. 여야가 지금 공통적으로 찬성하는 건 이 안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부터 후딱 처리해버리면 되지. 왜 이렇게 민기적거리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동상 여기까지고요.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은 안 누르신 분만, 좋아요는 아무나,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